여러분의 자산을 불려주실 수는 없고요. 자산을 지켜주실 수는 있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는 자산관리문서 멘토맨 시간입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오늘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제가 여러분들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돈을 벌어들이는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을 옆에서 도와드리는 분들이지 여러분들의 돈을 불려준다. 그런 생각 안 하시는 게 오늘 요즘 김혜민 아나운서 오늘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네, 그렇지만 지켜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허영만 선생님이 주식 만화를 그리셨었네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요 앞에 대기하면서 봤는데 25% 손실을 보셨다라고 하네요. 안타깝게도. 그게 이제 보니까 그 소위 주식을 좀 하신다라는 몇 분의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안타깝지만 허영만 선생님이 25% 손실을 받고 다른 전업 투자자라는 분은 60% 손실을 받고 어떤 자문사 그런 분들이 됐는데 요지는 그겁니다. 그분들이 잘하고 못하고는 개인의 문제예요. 두 가지 문제점이 저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력이 안 되는데 내가 자문하겠다라고 나선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추천해서 돈을 불려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소위 잘하시는 분들이 이런 종목 얘기하고 저런 종목 얘기하고 따라 사는 것들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 그게 바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투자의 유학이다. 이걸 빨리 벗어나라. 오늘 엄마 나 무슨 옷 입어야 돼? 뭐 먹어야 돼? 라고 물어보는 행위를 지금 나이 30, 40, 50이 돼서도 여러분들은 하고 계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뭘 입을지 뭘 먹을지 모른다라면 먹지 말고 입지 않는 게 맞죠. 그러면 주식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허영만 선생님도 제가 그 만화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군가 물론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투자에 도움을 주고 나의 어떤 성공 노하우나 손실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겠다. 제3자의 시각에서 그런 의도로 시작하셨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는데요. 일단 남의 얘기를 듣고 아무리 전문가가 많이 쌓여도 그게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그거죠. 전문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지만 전문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 네. 차영주 소장님 책임져 줄 수 없고요. 김혜민 그렇습니다. PD가 책임져 드릴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코너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위험할 수 있는데 그래서 또 소장님과 저희가 함께 하는 거고요. 예. 끊임없이 투자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거듭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투자는 건강한 또 경제활동 중에 하나니까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당연히 여러분들이 투자라는 것들을 좀 배워야 되고요. 이제는 저축해봤자 0.5% 받는 수준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 세대 그러니까 제가 입사했을 때만 하더라도 금리가 10%였고요. 저희 아버님 세대는 18%대 세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0.5% 세대잖아요. 그렇죠. 이건 지금은 투자를 여러분들이 안 배우셔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배우셔서 그 대신 노력을 안 한다. 그럼 0.5%에 만족하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자, 오늘 주식 관련 이슈들을 얘기해 볼 텐데 사실은 며칠째 장이 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인지 대북 뉴스 때문인지 좀 헷갈려요. 다 복합적인 거겠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 뉴스가 어떤 게 더 중요도가 클까? 이런 것들을 이제 민감도라는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도 퍼지고 있고 근데 코로나19가 그렇게 퍼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에 한 50명 정도씩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조금 요 앞 코너에서 다뤘던 북한발 리스크가 커졌죠. 특히 청와대도 지금 기조가 바뀐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강경 기조를 나서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북한 리스크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화요일 날 들어왔던 외국인 같은 경우도 어제 오늘 들어오지 않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네. 물론 우리가 과거에도 여러 가지 북한 리스크는 있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도발들을 겪어왔었는데 과거 사례를 잠깐 좀 살펴보면 우리가 과거에
최장기간 이런 북한 리스크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악화시켰을 때는 약 한 달여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여파가 생각보다.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싸울 때 그런 거잖아요. 김혜민 아나운서랑 제가 진짜 싸우고 싶으면 가서 한 대 퍽 때리잖아요. 네. 근데 때릴 마음이 없으면 말로 주고받죠. 그렇죠. 말싸움을 하죠. 네. 그러면서 서로 너 뭐 소위 뭐 까불면 내가 때린다. 위협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소리 내성이라는 게 우리가 직접적인 군사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가 뭐 천안함 사태도 있었고 연평도 사태도 있었고 정말 안타까운 사태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맞받아치지 않았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진행형이 아니라 단발성으로 끝났다라고 본다라면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는 이상 그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오히려 천안함 사태라든지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이 있었을 때보다는 지금이 덜 위험한 상황이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게 또 그렇게 단언할 수만은 또 없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무실을 폭파했다? 이것도 처음 보죠.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제가 아까 유창선 부회장하고도 얘기했지만 희망 고문이 더 무섭다고. 그렇죠. 사실 지금 정권에서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좋은 사이에서 욕하면 더 상처가 되는 것처럼 사실 이 한 방이 더 셀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어떤 불안감들이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악재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악재가 시장에 있어서 내가 나만의 생각하는 악재이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악재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지금 이 북한발 리스크는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리스크는 아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오늘 대북 관련주, 소위 전쟁 관련주들의 상승폭이 물론 뭐 상한가친 종목도 있습니다만 대형주 위주로 봤을 땐 상승폭이 제한됐다.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소위 민감도가 낮다. 그렇다면 시장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민감도는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하나는 호재는 유동성이죠. 엄청난 양의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키움증권의 입금이 지연될 정도로 돈이 몰렸다. 이거는 사상 최후의 일입니다. 그렇군요. 예, 입금이 지연될 정도로 거기 전산이 얼마만큼 잘 돼 있는 키움증권이 입금이 지연될 정도로 밀렸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양의 유동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시장엔 돈이 많다, 돈이 많다, 돈이 많다. 근데 왜 시장이 못 오르죠? 그런 것들은 지금 코로나19 이제 더 이상 더 얘기하지 마라. 지겹다. 코로나19 지겹죠. 저도 마스크 이 더운 여름에 쓰기 지겹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끝날 듯 끝나지 않은 게 지금 더 무서운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이런 거 아닐까요? 지금 어차피 끝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언제까지 불안해할 수 없으니 그냥 이 상황에서 투자할 사람은 또 투자하고. 근데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되는데 제가 말을 좀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주식시장이 반등한 것은 유동성의 힘 플러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나면 다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유동성은 어느 정도 목에 찼어요. 그렇지만 코로나19가 지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재확산이 된다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코로나19가 경제 상황을 좀 더 악화시킬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경제 재개가 뒤로 좀 밀릴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멈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풀릴 건 너무 자명한데 그 타이밍이 지금 코로나19가 더 악화된다면 돈 풀리는 게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돈은 풀어놓은 거예요?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이제는 더 이상 소진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금리를 50bp 크게 한번 내렸고 양적 완화 정책도 썼고 ETF까지 사준다 여러 가지 정책을 썼는데 그럼에도 얘가 안 죽어.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이제는 별로 없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경제 상황보다는 주가가 올라와 있죠.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경제가 계속해서 못 일어나면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현실적인 경제 상황에 비해선 주가가 올라와 있지만 돈이 풀려 있는 그러니까 유동 힘보다는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수준에서. 그러니까 지금 1,500에서 2,200까지 올라올 때는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더군다나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올라온 것은 100%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여기서 2,500을 갈 것이냐 다시 2,000으로 갈 것이냐라는 기로점에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도 계속 유동성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유동성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주식을 지난 화요일처럼 끌어올려줘야죠.
근데 왜 못 올리죠? 그러면 결론은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네요. 예. 유동성이 풍부하단 말만 믿고 예. 너무 투자하지 말아라. 맞습니다. 그겁니다.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주식시장을 올려주게 된다라면 지난 화요일 이후도 주식을 올려줘야 되죠. 그런 개인들이 사고 물론 화요일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샀습니다. 대북 관련된 샀는데 있었고요. 그들은 이제 그렇지만 수요일하고 목요일 오늘 팔아주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개인들의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왜 못 끌어올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내가 팔굽혀펴기 한다고 운동을 했는데 이게 근육이 안 생겨. 그럼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힘이 소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방송과 좀 다르게 말씀드리는 게 유동성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유동성을 이기는 게 지금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여기서 차익 매물들은 행복한 고민이죠.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 지금 화요일 날 사신 분 아니고서는 대부분 그리고 인버스라든지 원유에 투자하신 분 아니라면 대부분 지금 행복한 고민이죠. 내가 20% 먹었네, 30% 먹었네, 뭐 심지어는 100% 먹었네. 이걸 팔 것인가 말 것인가. 그분들은 쉽게 팔 수 있어요. 내가 20% 먹었다가 한 15%에 팔아도 쉽게 팔 수 있는 상황이죠. 언제든지 매몰화될 수 있는 물량들이에요. 네. 하지만 살 때는 한 달 전에도 고민하셨고 일주일 전에도 고민하셨고 어제도 고민하신 분들이 과연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을 때는 뒤로 물러서게 되죠. 지금 팔자가 우세한 시장이다라고 저는 보고 싶은 거예요. 파는 게 우세한 시장이라고요? 그렇죠. 유동성보다는 네. 파는 게 우세한 시장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장에서의 작은 목소리지만 그러니까 제가 맞고 틀리고는 아니에요. 앞서 우리가 언급드렸다시피 주식시장에 있어서 돈을 불려준다. 네. 맞고 틀리다 문제가 아니라 차용주 소장이 얘기하는 목소리의 힘은 왜 나오는 것인가. 저 친구가 왜 이 방송에서 나와서 공개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다른 사람들 다 올라간다는데 너는 왜 빠지는 쪽에 얘기를 하느냐. 차용주 소장이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예. 여쭙게 그럼 앞으로도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일단 쉬어간다의 한 표입니다. 일단 쉬어간다. 예. 주시장이 지난번처럼 1,500, 1,400 갈 것이냐? 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2,000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천리길을 가기 위해서는 가다 좀 몇 번 쉬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조정이 지금 나올 때가 됐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빌미를 코로나19의 확산이라든지 대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 그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이제 네. 뒤늦게 동학 개미운동에 뛰어든 분들은 네.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여러분들 그리고 그분들과 더 뒤이어서 지금 내가 뛰어들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동안 없었던 생각을 하나 집어넣으십시오. 손절매. 그 세상에 제일 어렵다는 손절. 손절매. 제일 어렵다는 손절매.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실력 플러스 실력 30% 행운 70% 그렇게 분석하고 싶어요. 1,400을 찍고 올라올 때는 정말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말이나 닭이나 다 뛰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하지 않으면 수익이 다 났었던 행복한 시절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이다? 아니죠. 그땐 거의 행운이 70% 이상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본 게임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실력에 따라서 수익률이 차별화가 되는 거죠. 우선주를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우선주 급등하고 있죠. 우선주가 뭐예요? 저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우선주, 예. 우선주 광풍. 예, 잠깐 우선주를 짧게 말씀드리면 네. 우선주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습니다. 똑같은 주식인데 우선주는 배당을 1% 더 줘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3% 배당하면 우선주는 4% 배당하죠. 하지만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회사의 지배 구조상 주주잖아요. 주주는 경영권이 있는 거예요. 한 주당 한 주의 경영권. 근데 우선주는 경영권에서 배제가 돼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을 좀 더 준다라는 거 외에는 아무런 뭐가 없어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배당도 작고요. 더군다나 의사결정권도 없는 것은 지분 경쟁에서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주는 보통주하고는 달리 의결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네. 이익과 배당에 있어서 좀 이득이 있는 거네요. 거죠. 근데 지금 삼성중공업 우선주 지금 대표적인 게 그러게요. 본주는 엄청. 7,000원인데 우선주는 70만 원이에요. 그러게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증권 소위 이 바닥에 20년 넘게 있었는데 우선주가 올랐을 때는 증시가 거의 끝물이었어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는 거면 이건 네. 거의 주식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끝물이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투자가 아니죠. 투기죠. 그러니까 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이게 보시는군요. 우선주가 지금 올라갈 때도 거의 상한가를 오전에 말아 올리는데 이게 빠질 때는 점화가 돼요. 바로 하한가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주식이라는 건 사줘야죠. 근데 지금 올라갈 때는 서로 사서 여러분들 이거 사시는 분들 생각은 이럴 거예요. 그래, 그 차수장 뭐 이런 얘기하지 말고 나 오늘 사서 내일 누군가가 살려고 그럴 때 거기다 상한가 한 번만 먹고 던질 거야.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즉 제가 누군지는 지금 잊어버렸습니다만 어떤 위대한 투자가 얘기했듯이 나보다 덜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게임인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왜 안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덜 똑똑한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안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손절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은 주식이 잠깐 조정을 받더라도 자고 일어나면 하루 이틀 자고 일어나면 올라왔어요. 네. 그건 실력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루 이틀 자고 나면 주가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빠지면 나는 손절매를 한다라는 생각. 그리고 몇 번 내가 손절매를 안 하니까 주가가 올라왔더라. 손절매라는 건 안 하고 버티면 된다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과거부터 여러분들이 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면 뭐 인정하겠어요. 하지만 최근에 올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는데 나는 손절매를 안 하겠다라는 식의 생각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주식에 뛰어든 분들은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냥 한마디로 버티자라는 게 안 통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손절매를 해야 된다라는 각오가 있는 분만 주식시장에 뛰어들어라. 지금은 너무 그 변동성이 많은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운전면허 따실 때 돌발이라는 게 있죠. 갑자기 뭔가 탁 튀어나올 때 브레이크를 확 밟는 거. 그걸 왜 시험을 볼까요? 운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가는 게 아니에요. 쓰는 거예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살 때는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죠. 살까 말까 고민할 수 있죠. 팔 때는 그 고민이 되나요? 아니에요. 팔아야만 그게 수익인지 손실인지 확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국처럼 영원히 올라간다? 근데 왜 나는 그 부분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미국과 비교하는데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미국과 같나요? 일본과 같나요? 규모도 같지 않고 구조도 예. 같지 않죠. 그럼 일본하고 왜 비교를 안 하죠? 일본은 주식시장이 꺾였었기 때문에 이게 마케팅의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면은 잃어버린 20년이 올 겁니다라고 하면 누가 주식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주식하면 워렌 버핏처럼 무조건 돈을 벌 것이고 주가는 올라갈 것입니다라고 미국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건 마케팅이지. 여러분들이 현혹하는 거지. 우리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미국 주식 하라고 다 와서 그랬는데요. 미국 주식 하는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하는 거는 맞지만 그것과 한국 주식을 이 절대적 한국 주식을 가치로 미국 비교하면 주식에 안 된다. 비교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서로 다른 투자라는 거죠. 다른 그건. 영역이고 그거를 미국 주식이 올라가니까 한국 주식도 올라갈 것이다? 아니죠. 일본 주식이 빠지니까 한국 주식이 빠질 것이다라고 비교하는 게 오히려 더 투자자들에게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실 강조하셨어요. 네. 지금 이 타이밍에는 손절매가 가능한 네. 인품과 실력과 깡을 갖고 있는 분만 네. 들어가셔야 된다 하셨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고 시장이 좀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조언해 주셨습니다. 2주 뒤에는 또 주식시장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기대와 우려를 함께 하면서요. 오늘 소장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답 개성공단입니다. 6970님께서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의 목적은 돈 벌러 들어간 거 아닙니까 하셨는데요. 정부가 사실 허락하지 않았으면 개성공단에 들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정부의 책임 하에 들어간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당연히 돈 벌러 들어갔지만 저도 방송하면서 월급 받잖아요. 그렇지만 월급만으로 제가 방송하는 게 아닌 것처럼 이분들의
우리의 남북 평화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은 또 저희가 인정해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723님 정답 개성공단 모두 힘내세요. 다 잘 될 거예요. 하쿠나 마타타. 저는 킨텍스에 가면 개성공단 상품이 많이 있어서 자주 구입해서 썼어요 하셨고요. 7151님은 개성공단 오래전 출장차 개성공단에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안타깝지만 양측이 서로 좋은 타협점을 찾아 큰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7627님 개성공단 입주업체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2821님 개성공단 한민족끼리 왜 이래야 하는 거죠? 남북정상이 만나는 게 엊그제 같은데. 5209님 개성공단 한반도 통일을 위해 남과 북 경영에 입시는 입주기관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자, 오늘 끝곡을 그래서 준비했어요. 마이클 잭슨이 부른 Heal the World인데요.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마이클 잭슨이 부른 노래죠. 우리의 모두의 마음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올게요. Much brighter than tomorrow. And if you really try, you'll find there's no need to cry. In this place, you feel there's no hurt or sorrow. There are ways to get there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little space, make a better place.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